이런 식으로 한 11월 달 돼도 아마 집회하기가 힘들 겁니다. 10인 이상인데 이제 앞으로 10월 말부터는 집회 신고를 아예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경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12월 달까지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희들도 잘 몰라요. 막 지금 뭐 100명 단위에서 코로나 100명 단위에서 갑자기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냥 밀고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런 분위기에 이제 우리 모임 같은 거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분위기가. 우리 오이 박사팀들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웃고 떠들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을 상을 할 필요도 없는데 단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당당하고 의연해야 되겠어요. 근데 당당하고 의연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자세도 똑바로 하고 비실비실 뭐 나도 참석하러 왔는데 하면서 주변에 계시지 말고 딱 집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할게요. 돌아와 박근혜. 우리 여기 말뚝 박아 놓으신 분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돌아와 박근혜.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돌아오세요.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오, 좋아요. 다음에는 있잖아요. 제가 또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정치 박사가 됐어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정치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 한마디 정말 하고 싶거든. 그잖아요. 해야 되고. 근데 우리 김용구 선생님은 아직까지 해금이 안 되신 것 같고 표정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을 다 네? 오늘 하루 해금해 주세요. 오늘 하루 건의 해금. 통행금지 됐어요? 근신. 이제 아까도 조금 아까 여기 옆에 동지님들이 지나가면서 우파는 뭉쳐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명제를 다루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뭉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건 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우파가 무엇이냐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치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대로 그 정치를 논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을 제시해 준 사람은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는 적과 우군의 구별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우리 저 최동진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데 피하 식별이 왜 중요하냐, 정치라는 것도 어떤 세력이나 힘을 가지고 바른 소신이나 정책을 펴서 그것을 국민한테 인지시켜서 그 방향을 가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 의미에서 적이냐 우군이냐 우리 친구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구별하지 말고 반문만 하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은 또 우파라고 하면서 뭉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것이야말로 반문연대면 무조건 다 된다? 아니죠. 아, 그렇지 않죠. 반문연대 안에 그놈들하고 같이 했던 공범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 판별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를 논하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탄핵을 뭐라고 외치느냐. 두 번째로 그러면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반역 사태를 이루는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그 결과 당연한 귀결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를 주장하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군이 아니다, 우리 친구가 아니고 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선거 무효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당연히 원론적으로 옳고 당연히 우리도 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성이 무엇이 있느냐면, 선거 무효라고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슈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묻고 가자는 주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표지에 의하면 그들도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그냥 막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 놓고 선거 무효라든가 4.15 선거 부정 주장하라고 하이죠. 하라고 둡시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들한 펼친 장에 가서 우리가 깨춤추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지 못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여기 한 20-30명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수적으로 적냐?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탄핵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들도 이쪽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아까 우리 이동진 대표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국적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된 본류로 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물타기가 되고 무엇이 될 수 있고 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대세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깨우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귀를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정당을 좀 세우겠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우리의 세 가지 표지에 맞는 우군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자기 맡은 바 책임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직무에 따른 권한을 다 부여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방기했습니다. 자기 책임들 다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파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부면 막 받아 처먹고 있어요. 이것들. 얘들이 국민 편이냐 하면 국민 편이 아니고 이미 국민하고 이반되어 있습니다. 이반되어 있고 걔들은 따로 놀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이 미국에 오겠지만 그것이 뭐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모든 헌법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정당한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잠대는 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른 지도자를 자꾸 그러는 거 그런 사람들 저는 일단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는 있는데 왜 자꾸 뭐 우파의 지도자가 없다. 그 사람들은 적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난 거의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계세요. 여기 우리 대통령이 이런 데 와 계시면 됩니까? 1578만 명이 뽑았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세요. 엄연히 지금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비록 내란 세력들이 어거지로 쿠데타를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을지라도 그래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은 그랬다 하더라도 분명히 대통령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당성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이미 우리한테 국민이 이미 1578만 명이 뽑은 대통령이 계신데 그것을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절차적 위헌, 실체적 내용도 위헌 이런 걸로 해서 헌법 파괴를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감금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 감금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적이고 빨갱이 새끼들이고 다 거기 부역하는 개새끼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뭐 다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는 비전문가지만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요. 해보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도 한 2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균이 사실 공존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지금 만약 문재인이 같이 뭐 지가 다 통제하고 다 그런다면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걔가 그거 보장한다면 나 걔 명령에 다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 걔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든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든 바이러스 절대 퇴치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거예요. 스웨덴은 이미 했잖아요. 통제 하나도 안 했고 다 그대로 일상생활 다 복귀해서 그대로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해온 것도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뭐 각종 균과 바이러스 뭐 등등 모든 전염병들 이런 것들 다 왔어도 인간들은 적응해서 때로는 사람 죽기도 했죠. 죽기도 했지만 결국은 면역력을 다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생존하고 진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 인구가 75억에 가까이 지금 이른 거죠. 지금 바이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있으면 우리 공존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느냐의 문제로 이걸 보질 않고 퇴치할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바이러스를 못 이겨요. 우리가 면역력으로 그걸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명쾌한 일을 가지고 9시 이후에는 집에 가야 된다? 그럼 9시 이전에는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고 9시 딱 넘으면 작동을 안 해나 보죠? 아니 9시 이후에만 또 작동하나 보죠? 혹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하철의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천지는 거기는 작동을 안 합니까? 아니 민노총 집회는 바이러스가 작동을 안 해요? 아니 이거 이런 국민학생도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마스크를 안 낄 자유를 내가 왜 박탈당하고 강요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요새 전철 안 타고 버스 안 타버리고 말겠다고 안 타요. 아무리 내가 전철 타면 빨리 갈 수 있는 곳이라도 아무리 막혀도 따로 그냥 가요. 왜냐? 이거 못하면 마스크 안 하면 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타면 각종 이 개 돼지들이 눈으로 그냥 그 엄청난 그 뭐랄까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가 아닌 개 돼지들이 5호 담당자 같이 눈총 주는 것 같은 그 눈총을 시선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안 쓰고도 제철 타요 그냥. 예, 나도 그렇게 했는데 싸워요 그냥.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버스는 못하게 해요, 아예. 버스는 기사가 못하게 해, 이게. 이거 안 끼시면 못 한다는 거야. 내려버렸어요, 저도. 저 그 경험 있어 못 탔어요. 예, 나도 못 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종국적으로 뭐냐? 사는 자유도 죽는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백신 나오되 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의 문제고 공동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독재로 하려고 하는 논고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에 굴복하면은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고 적어야 될 것은 정당한 법치예요. 법치. 법과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불법에 굴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제가 뭐 이리저리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우리 동지님들이 비록 여기 한 20-30명 계시지만 우리 동지님들이 결코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 당당하게 우리 길 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 이미 2016년 12월 전에 제가 글 써서 올린 것은 뭐냐, 내 새끼들은 내가 생존하게 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간절하다. 근데 나는 만약에 저 새끼들 죽일 수 있다면 나 죽어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은 그때 했다고 난 글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애들은 망명을 했으면 좋겠다. 망명 정부 세워야 될 테니까. 여기 우리 주권을 탈취당했는데 국민이 주권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주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문재인이가 지시하는 빨갱이들이 다 그냥 걔가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지금 지가 뭔데 9시 이후에는 와지 말라, 50명 이상은 만나지 말라, 지가 뭔데 그러냐 말이에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예요. 예? 무한대전 고정치. 그것마저도 문재인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그거 막으라고 한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거, 주장했던 거, 그거 무시하고 한 게 누구였어요? 문재인이었잖아요. 문재인이. 창문을 열고 목이 잡고 있어. 그러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놓고 와서 뭐 무슨 국민들한테 니들 지금도 중공항이들 막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중공항에 요새 어떤 여행 상품이 나왔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거나 돼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한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유, 어떡한 좋아. 이게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돼. 걔네들 나라에서 치료 못하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 아니면 돈 많이 들어가고, 걔네 나라는 왜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뿐만 아니라 걔들은 죽게 그냥 아주 위독한 사람도 죽게 그 사람을 격리시켜 놓기 때문에 걔들은 많이 죽어요. 그런데 걔들 한국에 오면 다 치료해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 다 한국에서 돈 대서. 한국인들 우리들은 돈 들여서 치료받으면 우리 돈 다 내야 돼요. 근데 걔들은 정부에서 다 대준다는 게 문재인이 이런 찬탈이에요. 개새끼. 이걸 깨우치면 제가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거. 걔들의 그런 문재인이는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아니고, 그러면 직계모에 와서는 북계도 아니고 이제는 중공 시진핑이 족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불복종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주권자로서 문재인이나 이런 찬탈이를 끌어내리고 체포해서 처단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에요. 국민. 오직 헌법기관들 모두 다 완전히 다 썩어버렸고, 헌법에 어떤 부여된 책임과 권능, 권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책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마지막 남은 국민. 국민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 하나하나가 국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상상적으로 집합된 결집체는 헌법기관입니다. 최고의 헌법기관. 국회의원보다도 더 앞선 국민이 가장 최고의 주권자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선 거예요. 모든 헌법기관, 정치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복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 다 잡아서 처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제대로 교육하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 다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게, 생전 일 안 하고 짱돌이나 던지고 남들 헐뜯고 남들 손가락질이나 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세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장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하나. 아이고, 제가 주제에 뭐. 예. 예. 아, 저기 예. 그냥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되고 탄핵 구효를 외쳐야 되고, 네. 예? 이제 그런데 그거는 다 알아요. 예.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남잖아요, 항상.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지금 쟤들한테 다 뺏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우가 문제지 지금. 아, 좋은 아는 말씀이에요. 것이 문제가.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니까 예. 제 소견, 예. 부족한 소견이지만 예. 제가 생각한 고민하고 해왔던 거는 좀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제 혼자 다 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거 저도 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무엇이든 해야죠.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쟤들이 얘기하는 거,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니들 이거 뭐 전화번호 쓰고 뭐 이걸 동의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 커피 한 잔 못 먹는다고, 안 먹어.
먹으면 돼. 이거부터 해나가는 것도 난 옳다고 봐요. 쏟아. 각자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10월 3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우리 이제 동지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나와도 다 좋습니다. 그것도 나오고. 그런데 그걸 우리 몇 년 해봤잖아요. 100만이 넘게 나와서도 뭐예요. 그냥 와서 우리가 산보하듯이 그냥 뭐 나 애국함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렇게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나 그 좌절감을 한두 번 맛본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나 이거 방송 때문에 말 잘 못하겠네요. 방송 잠깐 도와주세요. 이제 좀 다른 데 가서 좀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차 가지고 한 5천 대만 나오자고요. 나와가지고 서울시내 마비시키자고요. 마비시켜서 한 3일만 그 자리에서 머물자고요. 그냥 도로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진. 네, 감사합니다.